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 0.83% 밀려 내려왔고요. 나스닥 시장이 1.56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%가 좀 넘게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3위 정도까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야간 선물 시장은 0.6%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. 다만 이제 한국의 동시만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목요일이죠. 두 번째 목요일이고, 미국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가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이 세 번째 금요일이었죠. 그래서 동시만기의 영향권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 21선을 다시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은 21선, 최근에 9월 달에 저점을 이탈해 주진 않았지만, 일단 요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이중바닥형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대, 이 자리대는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가 있겠죠. 14,000포인트 언저리가 일단 저항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S&P 500 시장도 마찬가지고,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만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뚫어놨다가 다시 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요 언저리대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특히나 엔비디아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좀 실적이 주가 추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61선을 깼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6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, 여기에서 오늘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,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의 영향에 따라서 일단은 한국의 IT 쪽이나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변동, 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일단 이번 주에는 FOMC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금리에 있어서의 동결, 이 부분들은 뭐 확정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. 다만 이제 발언에 대한 수위,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매파적인 부분들보다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은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보기 좋게 이제 2600선을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근데 오늘 이제 개파락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요 61선 자리대죠. 요 2570포인트대, 요 자리대를 다시 깨는가,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요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
박스권의 모습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. 시장은 여전히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자리대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, 하단 자리대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2차 전지였죠. 2차 전지가 그나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, 두 축으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였었잖아요. 그죠?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,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시작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근데 엔비디아가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.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2차 전지가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양극재 쪽에 있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. 근데 2차 전지 쪽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좀 과도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, BM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견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에코프로 마찬가지고요.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21선이 연저리 때는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아졌었어요. 요 60만 원짜리 때, 요 자리대를 넘어서 주는지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. 그래야 65만 원짜리 때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거예요.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수급이 조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, 요거는 일단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, 이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,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.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와 매도 좀 반복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SK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요 박스권에서 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일단 오늘에 있어서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, 순환매가 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쪽에 추가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, 그 다음에 SOC, 그 다음에 리오프닝,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호텔신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일단 중국 쪽 다음 주에 연휴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 86,000원 이하 자리대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
요 부근부터는 조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요 부근부터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그리고 요 자리대에서 다시 2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뭐 크게 손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또한 이제 다음 주에 한국 시장도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. 중국 같은 경우도 긴 연휴에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에 있어서 여행객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뭐 호텔, 신라,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카지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매기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호텔, 신라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시장이 지나면 여전히 흐름들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거예요.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적주들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선물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만기죠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,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선물을 매수를 했지만, 현물은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어요. 현물까지 일단 매수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금융투자 쪽이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매도로 좀 전환될 수 있습니다.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일단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동성 장 초반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뭐 장 초반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래도 동시만기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했다가 회복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조금씩 모아 간다라는 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거.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요 350포인트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일부 여기서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